자, 이번 차시는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VN 주식회사 한혜성 대표이사님 모셨는데요. 자, 대표님 회사 소개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VN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혜성입니다. VN 주식회사는요, 고고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지금 있는 저희 제품들은 프리미엄 건강 주스 같은 걸 만드는 그 제품으로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것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마 대표님을 처음 뵈실 거라서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양력이나 또 관심 있어 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스타트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제품을 왜 하셨는지, 또 비즈니스를 왜 하시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제 양력과 함께, 제 경력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준비해 저희 제품이 만들어지게 첫 시작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제품은 원래 생칡 주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칡 주스가 제가 칡이라는 걸 잘 모르는 세대인데, 칡을 한번 어디서 이렇게 생칡 주스를 시골에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때 맛있다 그랬는데 그게 저희 칡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뭐 에스트로겐이 석류보다 600배 이상 많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생칡 주스를 좀 사다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나라에 이렇게 생칡 주스가 끓여서 만든 칡즙이나 이렇게 레트루트 포장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주스 싼 좀 이렇게 이런 주스를 빼고 생칡을 그대로 갈아서 아니면 그대로 짜서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 너무 이렇게 좋은 원물을 만드는 회사가 없지? 이렇게 시작된 게 저희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제 경력을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원래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경영학 현업에서 뭐 이러닝이나 물류나 뭐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한 15년 이상 하였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한 15년 이상 학생들을 경영학을 가르쳤지만 이 실제적인 사업하고 이것하고 원래는 참 연관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언컨대 이 모든 것이 다 쓰여져 갖고 사업을 계획하고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칡 주스를 만드는데 저희가 주스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파트너를 구성을 하고 밸류체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현업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타트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업의 준비,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준비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준비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디어는 이런 차별화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준비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아이디어는 무엇을 왜 만드는가의 부분이라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그걸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래서 누구랑 만들 건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 어떻게 구현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같이 사업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뒷 단계가 안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역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 설명을 드릴 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한번 생각을 하신다거나 혹은 캔버스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을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 모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가는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업을 준비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단계마다 어떻게 만들지, 어디서 만들지, 제품 개발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 어떤 인력과 자원이 들어가지라는 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밸류체인과 함께 요즘에 이제 나인블럭스 더 많이 쓰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인블럭스를 보면
밸류 프로포지션, 다시 말해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 제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 분석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이며, 어떤 고객들이 참 레이어가 많으니까 그중에 세분화해서 타겟을 하고, 다시 말하면 좀 저가의 제품을 만들 것인지, 고가의 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아주 단순하게 하면 달라지듯이 해서, 저희 타겟 고객을 정해서 다시 제품을 수정해 나가고, 또 이 제품, 그래, 이런 제품이 고객한테 이런 가치를 주겠구나라는 규명한 후에, 그러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제품이고, 독특하고, 혹시,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주스이거든요. 그래서, 첨가물이 하나도 없고, 좀 비싸더라도 좀 건강한 걸 먹고 싶다 하는 분들, 혹은 스마트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 타깃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가치가 정해지면 이것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유통 방식도 고객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 조금 싼 유통으로 갈 것인지, 비싼 유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섞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을 저희가 그래서 구성을 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객들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가고 확보하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부분,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고객과 프로포지션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테이션을 고객을 하고, 그다음에 밸류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요 단계까지만 정리를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진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찾지 않을 것이다를 저희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플루언서, 다시 말하면 SNS 마케팅을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저희 밸류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에 방점을 두고 굉장히 최첨단의 시설에 저희가 살균하는 것만 해도 50억 정도 되는 기계로 살균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고압 살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스들은 거의 다 가열한 주스밖에 없는가? 왜 칡은 다 가열할 수밖에 없는가? 왜 첨가물은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신뢰도가 높은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 먼저 입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채널은 그쪽으로. 그래서 고객 관계를 맺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디즈라든지 메이커스라든지 우리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그러니까 처음 제품 출시 플랫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이 덩어리 말고 이것들을 구현하는 하우의 부분, 뒷단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그러니까 핵심 일들은 어떤 거지? 라는 것들을 규명을 해야,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 밸류 체인 안에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이고 어디까지 바깥으로 뺄 것이냐 부분이 파트너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일을 해나간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는 고정비, 변동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코스트와 수익이 민글이 돼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가져갈 것이고 바깥으로 뺄 것인가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VN인데요. VN인데 저희가 밸류 네트워킹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회사를 만들 때부터 이 밸류 네트워킹을 고려하고 만든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치를 그건 집중하고 최소한으로 하고 바깥으로 모두 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확장이 버전을 밸류 네트워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저희 자금과 예상 수요, 예를 들면 수익은 어떻게 예상을 할 것이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 저희는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스타트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아니면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죠. 사업계획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었는지 간략히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통틀어서 다 넣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마다 저희가 정리되는 걸 느껴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아주 초기 단계의 사업계획서는 투자받는 펀딩 받기 위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주 초기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부터 펀딩 받는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사업계획서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철저한 분석을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뭐 직접 환경, 간접 환경 다 분석해서 당연히 넣고, 목표 시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뭐 템 시장, 썸 시장, 셈 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밸류 체인이 비즈니스 모델이 단단하게 됐으면 아마 그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면 될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우리 회사의 가치, 예상 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인데, 굉장히 간과하는 것, 굉장히 대충 쓰는 것 부분이 예상 수익도 대충 쓰고 코스트도 대충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신생 기업일 경우에 더 심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드는지, 다시 말하면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데 얼마나 코스트가 드는지, 좀 쉽게 얘기하면 제품 개발비가 얼마나 드는지가 산정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력은 얼마나 들고, 이렇게 제품 하나 만드는데 세세하게 이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정마다의 돈이 계산이 돼야, 비용이 계산이 돼야 이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식이 없이 이걸 쓰게 되니 굉장히 러프하게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벌써 탈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모르고 썼는데 이렇게, 왜냐면 제품 하나당 만드는 거 비용이 실제적으로 나와야 돼.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돼야 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코스트가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어야 그 위에 예상 매출을 산정할 수 있고, 앞에 우리 목표 시장이 있으니까 예상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대비 예상 매출과 수익성 분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준비 시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도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 또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할지는 팀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팀을 구성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좀 독특하게 구성이 돼 있지만요. 팀 빌딩을 구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희 밸류를 프로포션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원, 인력이 어디인가, 누구인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뺄 수 있는 거 바깥으로 다 빼자. 왜냐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또 하나, 다시 말하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빠른 환경에 굉장히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무거우면 안 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밸류체인의 단계들을 외부로 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빌딩을 할 때 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외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나 고려하는 부분들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깥으로 최대한 뺄 수 있는 것들은 빼서 밸류를 네트워킹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 조달 이야기 앞에서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 방식이 있고 대출 방식이 있고요. 투자와 대출을 모두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러니까 투자를 먼저 받는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조금 더 규모가 커야 되고,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듯이, 그러니까 아주 시드 단계, 그냥 대출을 해서 시작하고 자기 자본에서 시작하는 단계를 택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였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실제적으로, 저희처럼 제품이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좀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나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비즈니스 모델로만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부분도 앞에 비즈니스 모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를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자금 조달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얼마나, 어떤 비용, 얼마나 코스트가 들어야 우리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타트업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뽑으면 우리가 에리스 모델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업가, 조직의 자원과 역량, 산업 환경, 경쟁 전략,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퍼포먼스를 내는데 중요하다고 언급이 됩니다. 자, 본 인터뷰의 마지막 이야기니까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냥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죠. 고려를 안 하고는 당연히 안 되는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고려를 안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강조를 어떤 것을 하고 안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제가 필드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일을 했던 것과 제가 사업을 했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3년이 좀 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가 제가 3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경영자가 스타트업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변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그냥 세상이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경영자라는 건데, 의사결정하고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럼 경영자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 그다음에 지식, 그러니까 이런 지식, 실무 경험,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해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가설을 검증해 가고 또 사업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하시는 스타트업과 또 그런 준비 사항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